미니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룹 리소스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 번에 제어해 보는 거랑, 두 번째 미니 프로젝트는 구독 통지 기능 이용해서 특정 조건이 달성이 됐을 때 어떤 행위를 이제 시행을 하라, 그런 조건을 구독 통지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서요.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스 코드만 좀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미니 프로젝트 파일을 이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직접 다운로드 하시고 cmdr이나 윈도우 커맨드 창 이용해서 이쪽 폴더에 들어가 두시면은 이따 실습 진행하는데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운 받으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다운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이따 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용했던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만들고 팬아웃 API 이용해서 제어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소스 스트럭처는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상단에 CSE, 모비우스가 위치하고 그 하단에 gr램프라고 하는 그룹 리소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할 거고요. 포스트맨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래 이제 램프 1, 2, 3이라고 하는 A가 있고 그 하단에 데이터 커맨드 하는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그 램프를 생성한 화면을 가정을 해봤고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램프 1이라는 디바이스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램프 2, 두 개를 만들어서 일단 두 개 제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니 프로젝트 그 링크 통해서 다운받은 건데요. 먼저 그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스 코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 이용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도 되는데 한 번에 좀 편리하게 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 거고요. 코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큰 과정은 그룹 리소스를 만들고 팬아웃 포인트에 요청을 보내서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E URL이라고 하는 대로 모비우스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AID는 이 프로그램이 S 그룹 어플리케이션을 갖는 건데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룹 리소스의 이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그 그룹의 패스는 어떻게 될 건지가 4번이랑 6번 라인에 있고요. 이 스타트 인터블 펑션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create 그룹 펑션 통해서 그룹 리소스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뭐 메소드, URL 이런 정보들은 요청을 보내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고 리퀘스트 아이디는 랜덤으로 생성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리소스 그 오염된 스페시피케이션 상에 그룹 리소스가 9번이어가지고요. 리소스 타입이 9로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됩니다. M2M 그룹 grp 이제 리소스 네임 이거고 멤버 아이디가 이렇게 된다. 제가 지금 제어해볼 거는 램프 1번과 2번이어서 이 모비우스 램프 1 커맨드, 모비우스 램프 2 커맨드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멤버 아이디로 이 정보가 있는데 자 이따가 팬아웃 포인트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그 요청이 램프 1 커맨드 하단에 램프 2 커맨드 쪽으로 이제 전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NM은 맥스 넘버에 대한 값이어서 서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10으로 설정해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리퀘스트가 나가는 정보고요. 헤더에 뭐 accept, XML 오리진 이런 값들은 이제 정승명 선생님이 설명하셨을 텐데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이 요청이 나가고 있는지 리퀘스트 아이디가 어떤 건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청이 나가는 펑션 그리고 set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코드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된 거는 만약에 기존에 동일한 이름의 그룹 리소스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리셋 그룹을 더 넣고요. 다음으로 이제 컨텐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룹 리소스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 번에 제어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이 컨텐츠 인스턴스 이용해서 제어하는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엠템 미니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온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처음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npm 인스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미리 진행을 해뒀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행을 위해서 노드 그룹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 제 요청이 그룹 리소스를 만들고 요청이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램프 1, 2번이 계속 이제 값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상에서 요청을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룹 리소스의 fan-out 포인트라는 곳으로 요청을 하나를 보내면은 플랫폼이 이 요청 들어온 거를 각각에 하나씩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값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 여기까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디바이스 만들고 원엠트의 이 미니 프로젝트 킬 링크 이제 이용해서 다운받으신 프로그램으로 그룹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은 데이터가 제어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5분 정도 지나서 다음으로는 일전에 지금 방금 바로 전에 이제 디바이스 미니 프로젝트의 그룹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룹 리소스 만들고 컨텐츠 인스턴스 만드는 거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해준 거였는데, 포스트맨 이용해서 하나씩 해서 직접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리소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예, 제가 미리 이 값을 채워놨었습니다. 지금 포스트로 되어 있고 모비우스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로컬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1.7.0.1 7579 모비우스로 이제 모비우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고, 소스 네임은 아까 gr램프로 했기 때문에 gr램프 2번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같은 이름의 리소스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모비우스가 에러를 반환하면서 생성이 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피하고자 grlamp 2번으로 리소스 네임을 설정하고, 멤버 아이디는 그 리소스 정보, 이제 저희가 제어할 정보를 담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램프 3번까지 해보도록 램프 3번까지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램프 3까지의 정보를 그룹 리소스에 넣어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룹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fan-out 포인트로 컨텐츠 인스턴스 생성 요청을 보낼 건데요. 모비우스까지는 동일하고 grlamp2 fopt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모장에 한번 띄워드리자면, 네, 이렇게 주소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지금 방금 만들었던 grlamp 2번 그리고 슬래시 fopt 하면은 fan-out 포인트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0번으로 리소스가 생성이 되는 게 보이고, 이 리스폰스는 어그리게이트 돼서 온 하나의 리스폰스고요. 이 플랫폼이 이제 그 fan-out 포인트로 요청을 받게 되면은 리퀘스트를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도 한 번에 쫙 수거를 해서 한 번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0변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화면에서도 3개 전부 다 0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1로 변경해서 요청을 보내보면은 또 변경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스트맨 이용해서 리소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시라고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미니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ONM2M 구독 통지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키텍처는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 노티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은 노티피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서 하는 일은 이 센서 쪽에 값이 변할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서 액추에이터에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실습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미너시티 센서의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램프를 제어를 하게 될 건데요. 실생활에서 조금 실생활을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낮에는 이제 조도가 높고 밤이 되면 이제 조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광 센서를 설치를 해서 어두울 때는 램프가 켜지게 하고 밝을 때는 램프가 꺼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소스 구조도는 다음과 같고요. INCS가 제일 위에 위치하고 루미 센서가 A로 생성이 되고요. 그 하단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에 서브스크립션 리소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은 이 데이터의 값이 바뀔 때마다 서브스크립션에 설정한 곳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되고요.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곳에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램프2가 있고요. 이 램프2 제어하는 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정승만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필터 크리테리아 이용해서 어떤 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루미 하단에 데이터 컨테이너가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은 3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 루미 하단에 어떤 컨테이너가 있는지 정보를 반환을 하는 거고요. 램프로 요청을 보내보면은 데이터와 커맨드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미노시티 디바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램프 디바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에서는 이제 센서 값을 반복적으로 값을 올리게 되는데 액추에이터 값은 변경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램프는 1의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루미너시티 값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요. 이 O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램프를 제어를 할 건데 그 전에 코드를 간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SE 그 모비우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 AEID는 이 프로그램의 그 AID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 도티 어플리케이션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고요. ANAME 이 AID는 ID 값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ID 값 name이 ANAME이 도티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고 포트는 4000을 이용할 거다가 5번, 6번 라인에 있습니다. 이 서브 컨테이너가 어떤 데이터, 어떤 컨테이너에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들 건지 저희는 지금 루미의 데이터에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값이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받아보게 할 거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루미너시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루미라는 이름으로 디바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이 스레시홀드 값은 임계값 설정하는 거라서 내가 루미너시티의 값이 30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램프를 켜겠다라고 하면은 이 300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200으로 설정하시거나 100으로 설정하면은 루미너시티 값이 99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램프가 켜지고 여기 이제 CLSCOD 값이 100이다라면은 101일 때는 램프가 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 ARR 컨테이너는 어떤 디바이스를 제어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램프를 2개를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복사에 붙여넣기 하셔서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에 실습해 본 거는 그룹 리소스 이용해서 한 곳에 요청을 보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요청을 여러 번 보내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나만 램프에 대한 정보만 변경을 할 거라서 추가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이 리슨에 해당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이 포트 아까 설정해둔 4000번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게 이제 그 전에 리슨에 해당하는 포트를 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에 있는 코드에서 노티피케이션 들어온 거를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 제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만약에 250이다 라고 하면은 조건 값을 걸어둔 건데 이 컨텐츠가 들어온 컨텐츠가 이제 루미노시티 값인데 250이다 라고 하면은 스래시홀드 값이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0이면은 이거보다 작은 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만약에 350이다 라고 하면은 스래시홀드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을 하고 램프 밸류가 1번 그러니까 램프가 지금 켜져 있을 때 램프가 켜져 있고 들어오는 값이 35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달성을 하면은 제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램프가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램프를 꺼야 되니까 0번으로 값을 설정을 해서 보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을 폼온으로 설정을 한 거는 디바이스를 아까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디바이스가 두 개다라고 하면은 컨텐츠 인스턴스를 0으로 설정해서 두 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폼온으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램프 값은 0번으로 설정을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이 램프 디바이스에 대한 값을 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실시간 동기화는 아닌데 지금 플랫폼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 프로그램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제 또 램프가 꺼져 있을 때 키는 상황을 가정해서 else if 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램프를 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하는 코드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내려가면은 이 A를 생성하는 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이제 CSV 플랫폼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 리셋 A 코드도 아까 그 그룹 프로그램에서 보신 것처럼 또 동일한 리소스가 있으면은 모비우스에서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A 리소스가 있다면은 삭제를 하는 그 코드에 해당을 하고요. 이쪽은 서브스크립션 리소스가 있으면은 이제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스크립션 리소스 생성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URL 정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리소스 타입은 23 지금 원엠템 스펙상에 서브스크립션 리소스가 23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퀘스트 아이디 랜덤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리퀘스트의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mtem suv 하고 리소스 이름은 suv로 설정이 되고요. aip 포트 aid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노티피케이션 URI라는 숏네임인데 플랫폼이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서브스크립션에 기록된 이 NU의 노티피케이션을 보게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CT, ENC 이 부분도 이제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에 따라서 뭐 노티피케이션 유형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세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은 스펙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요청 보낼 부분을 생성을 해가지고 요청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컨텐츠 인스턴스는 이제 상단에서 램프 제어하는 거를 요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인스턴스는 지금 리소스 타입 4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4로 설정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고 저는 램프를 한번 제어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램프와 루미로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서 바로 실행만 시키면 되고요. 도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생성하고 이 루미니시티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 도티 어플리케이션으로 노티피케이션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노티피케이션 세부 내용,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으로 오는 그 메시지를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램프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미니시티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램프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램프가 꺼지고, 빛이 적게 들어오면 램프가 또 켜지고 하는 부분, 램프가 켜지고 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드릴 텐데요. 동일하게 이 루미와 램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셔도 되고, 혹시 다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이 도티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혹시 맡기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톡방, 채팅방에 따로 이렇다 말씀을 안 남겨주셔서 다들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루미니시티나 램프 말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 코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슬래시 홀드 값으로 변경을 해서 직접 해보시면은 실습을 해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쉬고 3시 40분부터 정승영 선생님 강의 이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대시보드 그 다음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